안녕하세요. 간해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인수입니다. 오늘은 간해성형외과의 시그너처 수술 중 하나인 뒷미니 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미니 거상은 이제 안면 거상에서 이제 파생된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안면 거상의 절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앞쪽의 헤어라인, 그다음에 귀 앞쪽, 그리고 귀 뒤, 그리고 귀 뒤쪽으로 연결되는 다소 이제 긴 절개를 통한 이제 수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히든 미니 거상이라고 두피 안쪽으로 이제 흉터를 숨길 수 있는 미니 거상이 있는데 이거는 절개가 좀 매우 짧죠. 그래서 두피 안쪽으로 그리고 귀 약간 앞쪽까지 정도만 이제 절개를 해서 하는 수술이 되겠는데 안면 거상을 받기에는 내가 너무 심적으로 부담이 되고 절개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안 내키고 근데 또 히든 미니 거상만 받기에는 조금 효과가 미비할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수술이 바로 뒷미니 거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뒷미니 거상의 절개는 앞쪽 부분에 브렛나루 쪽의 절개 그리고 귀 앞쪽을 타고 가는 절개를 통해서 수술이 진행돼서 그 종합면과 하안면의 일부까지도 당길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논문에 나와 있는 이제 안면거상의 이제 분류가 있어요. 그 안면거상의 분류에서 스마스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이제 표를 제가 이제 가져왔고요. 안면거상은 트레디셔널이라고 하는 이제 전통 거상하고 그리고 쇼스카 또는 미니라고 하는 짧은 절개를 통한 이제 안면거상이 있고요. 전통적인 안면거상은 당연히 이제 스마스층을 다 방리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딥플레인 안면거상 또는 듀얼 플레인 안면거상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수술이 되겠고, 근데 쇼스카 방식이나 미니에서는 방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아무래도 딥플레인이라든지 듀얼 플레인으로 방리를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면이 있어서 보통의 수술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스마스만 간단하게 옆에서 잘라준다든지 또는 이제 실 가지고 그 스마스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목주머니처럼 이렇게 쭉쭉 이렇게 묶어주는 방법. 그거를 이제 MACS라고 하는 맥스리프트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가 주로 하는 방법이 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맥스라고 하면은 환자분이 알기로는 맥스 최대한으로 당기는 건데 사실은 이게 그 맥스가 아니라 이 약자의 맥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수술을 하면은 수술은 맥스로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맥스가 되는 게 아니라 복주머니가 풀어질 때 슬슬 풀어져서 효과가 좀 미비했던 그런 수술이 되겠고, 짧은 절개를 통한 방식은 스마스 쪽을 잘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통적인 안면거상보다 효과가 많이 미비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짧은 절개에도 스마스만 잘 건드려 준다면 결과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나온 방식이 뒷미니 거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뒷미니 거상은 어떻게 보면 그 맥스리프트하고 절개선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비슷한 거죠. 근데 내부에서 스마스 방리를 그 안면 거상에 준할 정도로 방리를 해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하 방리를 따로 해주고 딥플레인 방식으로 이제 스마스를 방리해서 유지인데도 적절히 이제 끊어주고 그래서 꽤 넓은 범위 방리를 진행해주고요. 그다음에 방리를 통해서 스마스를 잘 당겨줘서 고정을 해주면 미니 거상 중에서는 이제 최대치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미니 거상이 되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40대 후반분이 되겠고 턱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터짐이 별로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안면 거상을 받기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제 연령대일 수도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 뒷미니 거상을 통해서 전후로 보시면 탄력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부의 장력이 여기 절개창에 걸리지 않고 스마스층에 걸리기 때문에 흉터도 훨씬 더 깨끗하고 효과도 훨씬 좋은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분은 이제 50대 초반 분이시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그 처짐이 많기는 하지만 그 이중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처짐이 적어서 딥플레인 방식의 뒷미니 거상을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분 같은 경우 수술 후 10일차 이렇게 약간 붉은기가 있는 부분에 이제 실밥을 제거한 부분이 되겠고요. 한 달 차에도 약간 이게 흉터가 있긴 하지만 잘 보이지 않고 두 달, 세 달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흉터가 거의 보이지 않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 스타일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별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뒷미니 거상을 많이 받는 분들 중에 과거에 안면 윤곽 수술로 볼처짐이 발생한 경우도 많은데요. 비교적 아무래도 젊은 나이에 수술을 받게 되는 보통 뭐 30대 전후에서 이제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뒷미니 거상을 선택하시면 안면 거상보다는 조금 부담이 적은 상태로 리프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이제 과거에 양악 수술 그리고 이제 안면 윤곽 수술을 통해서 볼처짐이 발생했던 경우가 되겠고
심부골까지도 많이 처져 있어서 뒷미니 거상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한쪽은 조금 더 딥플레인에 가까운 방식, 그리고 비대칭이 있었기 때문에 한쪽은 약간 듀얼 플레인에 가까운 방식을 통해서 이제 박리가 진행됐고, 부분적으로 심부골의 제거도 가능하고요. 수술 후에 이제 리프팅이 잘 되셔서 셀카 사진도 보면은 수술 전보다 많이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렸던 사례들이 턱선 부분에는 별로 그렇게 처짐이 없는 이런 분들에게 이제 뒷미니 거상이 좋은 선택지가 되고, 수술을 했을 때는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의 시그니처 수술 중 하나인 뒷미니 거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안외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백윤수였습니다.